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탠포드 MBA 9강 협상술을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상을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해요. 왜 협상을 피하고 싶어 할까요? 협상을 하면 불쾌한 경험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MBA에서 협상술을 가르치는 마가렛 앤 닐 교수는 말합니다. 협상에서 지기 싫다는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 협상을 피하는 이유는 협상을 전투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최대한 뺏으려고 하고 상대는 최대한 많은 것을 또 상대도 뺏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손해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은 본래부터 인간에게 내재한 손실 회피성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이익에서 얻는 만족보다 같은 액수의 손실에서 얻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을 받은 경험보다는 10만 원을 손해본 경험이 2배나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협상해서 질 바에야 차라리 협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많다 이겁니다. 게다가 아시아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서양인보다도 강합니다. 동양에는 물질지상주의를 저속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협상을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닐 교수는 말합니다. 아시아계 중력은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서 가능한 한 협상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에 취업해서 승진하고 싶다면 상사와 회사와 협상해야 한다. 아시아계는 일반 직원으로서는 우수하나 리더로서는 그다지 우수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탓에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시아계가 협상을 잘하지 못하는 탓에 겪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전투가 아니며 협상으로 당신의 체면은 손실되지 않으며 탐욕적인 인간이란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협상에 대한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 닐 교수의 말대로 협상은 전투가 아니라 협상으로 상대와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쉽게 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상대를 흔드는 심리 점술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협상을 하면 왜 피로가 밀려올까요? 첫째, 돈과 관련된 결정에는 에너지가 소비되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사항을 결정해야만 하는 금전 협상 자리는 결정 피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두 번째, 협상 그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반복 연습에서 요령을 터득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상대의 심리 전술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려가려는 전술을 상대는 구사할 수 있죠. 따라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심리 전술을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같은 편에서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독한 사람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은 상대는 이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타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선한 사람인 척 하는 거죠. 형사 드라마에서 범인 자백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고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이 방법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개인 공격하는 그런 심리 전술이 있죠. 빈정대는 전술. 이것도 모르시나요? 당신과는 말이 안 통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또 세 번째, 협박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소.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죠. 네 번째, 협상 거절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더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 하고 자리를 박차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강력한 파트너. 저는 이 조건에 동의하지만 상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파트너인 척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여섯 번째, 극단적인 요구. 상대가 어느 선까지 타협하는지 보고자 일부러 높은 또는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을 1억에 매도하려는 사람에게 2천만 원 어떠냐 하고 슬쩍 이렇게 극단적인 요구를 해보는 거죠. 일곱 번째, 일부러 지연시키기.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지지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여덟 번째,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모두 그 당신에게 달렸다 해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거죠. 협상은 훈련할수록 능숙하게 됩니다. 협상이 꼭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우리가 편견을 제거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학문을 정립한 하버드 대학의 협상학 연구소 로저 피셔 또 윌리엄 유리 박사는 이렇게 1980년 Getting to Yes, 우리말로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 이거를 펴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MBA의 교과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닐 교수를 여기에서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닐 교수는 더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협상술, Getting More of What You Want, 이런 책을 써내서 아주 큰 히트를 쳤습니다. 4단계 협상술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첫째, 협상 여부를 산정하라. 우리가 액세스 해야 된다. 다가가야 된다. 두 번째, 정보를 모아서 준비하자. prepare 하자. 세 번째, 상대방 의견을 물어보자. ask. 네 번째, 한꺼번에 제안하기. 패키지로 내는 것. 첫째, 협상했을 때, 안 했을 때 이득과 손실을 산정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협상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 준비하기. 이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획득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걸 명확히 한 다음에 상대의 정보를 모아서 자세히 조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물어보기. 서로 질문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꺼번에 제안하기. 여러 안건을 상정할 때 상정해서 한꺼번에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죠. 이 안건 받아들이고 이 안건은 양보하고, 그래서 한 가지 안건이 있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해결책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협상할 때 화내도 되는 괜찮은 상대가 있고 화내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화내는 행위도 협상술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내는 상대가 있으면 정말 화났구나, 무언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감정에 말려 화를 내지 말고 전략적으로 화를 내는 것, 이것도 또 해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매장 직원에서 화난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상사나 가족에게는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죠. 오늘 협상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걸 참고 삼아 가지고 여러분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